여기 오기 전에 분명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다들 진짜요? 구성비가 다들 뭔가 얼력이 좀 많아 보이신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면 일단은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레티널은 스마트 안경에 들어가는 이제 렌즈, 디스플레이 모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세계 많은 업체들이 이제 스마트 안경을 만드는데요. 굴글래스, 홀로렌즈, 뭐 매직리프 원, 뭐 모베리오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딱 렌즈 디스플레이 모듈을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여기는 어떤 CG도 없습니다. 두 개의 양초가 있고 왼쪽에는 만질 수 있는 진짜. 근데 오른쪽은 저희 렌즈로 만든 가짜 촛불입니다. 이건 CG 아니고요. 저기는 접시도 저희 렌즈로 만든 가상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아이디어부터 어떻게 팀을 이루고 만들었는지까지에 대해 저의 경험을 좀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입니다. 적당히 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제 방입니다. 제 방 창문 밖을 딱 내다봤는데 밖은 파랗고 하늘은 파랗고 이제 건물들은 갈색입니다. 딱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여기 또 어딜까요? 네, 당연히 제 방이겠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약간 푸르딩딩한 색이고 벽지가 위쪽은 약간 갈색빛이 맴돕니다. 왜 이럴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그 빛을 따라가서 관찰을 해봤더니 이게 뭔지 알겠다 이거랍니다. 그래서 한번 창문을 딱 좁히고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바깥의 풍경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피놀 효과였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였지만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은 선명한 이미지를 만든다. 이게 누구나 다 아는 피놀 효과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놀 효과를 저는 처음을 알게 되고 때는 또 건너 일식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에 태양이 달에 가려지고 평소와는 다른 태양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늘을 볼 때 저는 좀 재미난 게 뭐였어요. 바닥에 봤더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상한 무늬가 여기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잘 관찰해 봤더니 여기도 피놀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나뭇잎 사이사이에 틈이 아주 작은 구멍 역할을 하고 그 작은 구멍이 태양의 이미지를 바닥에 이렇게 만들어 주던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태양의 이미지인데 일식 때만큼은 이렇게 재밌는 용무늬 같은 무늬를 만들더라. 근데 재미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피놀 효과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형태가 한쪽 방향인데 뒤집혀 있는 역상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거가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그래서 뭘까 이러고 딱 들여다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있는 앞에 있는 렌즈 맨 앞에 있는 그 보호 커버에 반사된 빛이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생겼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이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때 작은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 또한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더라라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이거를 핀미러 효과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는 일단 처음에 이거 찾아봤는데 없다. 이거 특허 내면은 난 떼돈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허만 내면 누군가 개발을 해주겠지. 그래서 처음에 해가지고 개발 특허를 딱 내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만들어요. 전 심지어 블로그에다가 이 기술 다 공개를 했는데 아무도 안 만들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다가 한 3년째 지났을 때 이거 아이디어는 아무리 내가 특허를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주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이건 원 오브 댐 중에 하나였어요. 다양한 것들을 발명하라고 다양한 것들을 좀 괜찮다 싶으면 특허를 내보고 학교의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창발자로서의 역할만 했다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개발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면 대회를 나가야겠죠. 대회를 나갔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그 사진만 들고 있었어요. 그 사진만 들고 있고 간단한 이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심사원들이 딱 이제 있죠. 심사위원들이 야, 니들이 최초야? 아, 물론이죠. 이게 이런 기술이고 저런 기술이고 한데 모르겠고 너희가 세계 최초냐고. 구글이랑 MS들 다 못 만들었다는데 니들이 만든 거 맞아? 거기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해버렸습니다. 네, 그냥 세계 최초입니다. 어떤 근거도 안 내밀고 제가 그거 처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낙방을 했죠. 자,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창발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하고 싸움이 아니라 심사원들은 설득을 하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론이라면은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보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 설득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현재 그 당시 제 시점에서 통장에 남아 있는 돈 2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기술을 구체화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핀미러, 작은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딱 20만 원 들고 카드에 딱 들고 알파 문구를 딱 갔어요. 이거 PPL인가? 아무튼 그 문구점을 가서 쭉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샀어요. 한 50개 종류 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실패 예시들. 그냥 거울을 부셔서 조그맣게 쓰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유리가 보통 앞에 유리가 있고 뒤쪽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깨면은 뒤에 있는 거울이 앞에 있는 유리 파편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된 거울 역할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됐고 다음은 알루미늄 봉. 알루미늄 봉 끝에 여기를 요 끝에 본을 이렇게 폴리싱, 연마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집 같은 데를 가서 이것 좀 저희 돈 없는 학생인데 이것 좀 해주세요 이래서 했습니다. 근데 또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이건 연마를 하다가 평면 거울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폴리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패. 그래서 여러 가지 한 20개, 30개 넘게 실패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비스무리하게 성공을 한 게 있었어요. 바로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되게 싸죠. 몇천 원, 몇백 원 할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반딱반딱한 면만 있으니까 그 반딱반딱한 면이 완벽한 거울은 아닐지라도 조금은 반사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만 조금만 남겨두고 이렇게 부셔가지고 얇게 점여가지고 그 부분만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아크릴 파편이고요. 저 뒤에 있는 너지저분한 곳이 제 방입니다. 뒤에 있는 사포도 보이고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만들었죠. 방금 보셨다시피 가상사물 한 번만 더 볼까요? 모니터에 비친 이미지가 마치 가상사물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때 확인을 한 거죠. 이거 덕분에 이 영상 덕분에 저는 여러 대회에 나가서 자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까지 거리가 여기까지가 한 반년 정도가 걸렸어요. 너무 좋아서 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사진 찍고 지금 인터뷰도 했는데 정신 놓고 이런 인터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천재가 아니에요 오타쿠지 이러면서 헛짓거리를 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참고로 여기 모니터 안에 여자친구 이거 하는데 여기 사실은 이 안에 제 현재 아내분이 계십니다.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죄송해요. 집에 가서 사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돈은 얻었어요. 그 프로토타입 영상을 가지고 돈을 얻었는데 혼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괜찮았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리소스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개발자분들이 그렇지만 처음엔 혼자 시작을 하고 몇 명, 한두 명의 친구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본격적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팀 구성이 필수적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해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팀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하던 친구, 네가 대표를 할까? 내가 대표를 할까? 근데 사실은 저는 둘 다 하고 싶었어요. 둘 다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분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이끌고 네가 잘하는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경영도 좀 하고 싶었지만 기술적으로 저는 더 개발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과감히 대표직은 이제 친구에게 맡기고 행정 같은 것은 친구에게 맡기고 기술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많이 못 구분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어요. 난 기술자면서 대표야. 이거를 못 놓으셔서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대로 못 하고 뭐 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간이 쫓긴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둘간의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를 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CTO를 하기로 했다. 근데 팀 뭐 CTO 대표만 한다고 결정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앞으로 더 많은 팀원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현재 저희는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소통입니다. 저 같은 오타쿠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개발자들은 좀 오타쿠스러운 이게 좀 비하일 수도 있는데 오타쿠스러운 게 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웁니다. 혹은 너무 안 싸워요. 소통이 너무 힘든 거죠. 딱 팀을 만들고 났을 때 저는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느라 소통을 안 해요.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멈춘다거나 너무 자기 의견을 강하게 세운다거나 해서 매일 감정적으로 건드린다거나 이 둘 다 양쪽 다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은 반드시 팀을 만들었으면 소통이 필요한데 이 소통은 너무 안 싸워도 안 되고 너무 열심히 싸워도 안 됩니다. 적절한 요 중간 어딘가가 아주 어딘가에 이제 타겟을 해서 노려야 되는 거죠. 뭐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싸우는 거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맨날 싸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실패 그동안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실패했던 예시 같은 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너무 지나친 확신. 야, 내가 개발자인데 개발자 입장에서 내가 개발자인데 너희는 기술 뭘 알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런데 저쪽에서 뭔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좀 걸러 들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 중에 보석 같은 갈고 닦으면 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원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너무 지나친 확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묻고 넘어가 버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개발을 했죠. 또 반대로 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불신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 보니까 제 의견을 스스로 뭔가 어필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한참 개발이 좀 지연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 보니 그땐 또 이제 되더란. 이게 다 결국엔 소통의 문제입니다. 지나친 자부심 때문에 내 결과물에 대해서 못 건드리게 한다거나 특히 디자이너 쪽에서 이런 문제가 좀 몇 번 발생을 하더라고요. 소통이 워낙에 이제 살아온 과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여러 팀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특히 개발자랑 디자이너는 좀 다릅니다. 디자이너 분들 중에 툴이 있는데 PPT 같은 거를 만드는데 항상 자신만의 툴로 PPT를 만든다거나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못 고치는 형태로 결과물을 전송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툴을 통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의 한 종류이죠. 또 기획자. 기획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디자인을 해나가는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는데 자신의 의견보다는 대중의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데를 가서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칫 그게 너무 과신해서 기술이라거나 디자인적인 요소를 제외를 하고 나중에 더 발전되면 될 요소를 제외하고 지금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저희는 다 겪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겪고 팀은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이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또 반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고르고 골라서 제 기준에서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겠다라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 감정이 겁을 먹었을 때 용기와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다. 약간 A형
혈액형 검사 같은 거 하면서 소심하지만 때때로는 대담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대담할 때가 있으면서 또 소심할 때가 있어요. A형이라 그런가? 아무튼 그럴 때 감정이 조금 의기소침할 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거기서 기고만장해야 할 때 이성적인 비판을 통해서 감정적인 비판이 아닌 이상적인 비판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반대로 나보다 이렇게 뭔가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이런 사람보다 저는 좀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 있을 때 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나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을 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는 개발자인데 사실은 전 대학교 때 광학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신소재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사실은 전혀 다른 걸 한 거죠. 그래서 학부만 나오고 학사도 석사도 박사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중간중간에 점프 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팀은 모두 다 이런 특성을 하나씩 저에게 꼭 필요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면서 나에게 또 내가 또 너무 뭐 겸손하지 못하거나 또 잠깐 멈출 때 저를 채찍질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런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제 주변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 이런 팀원들과 또 반년간 개발을 하다 보니 훨씬 더 예전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저희 프로토타입 만들 때 혼자 만들 때죠.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는 분명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다가 이제는 1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섬세하고 효과 좋고 완성도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진짜 현재 제품입니다. 여기에 뭐 뿅뿅뿅 구멍 보이시죠? 핀미러인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가상의 이미지가 보이고 저희는 이 렌즈를 통해서 뭔가 컨트롤을 한다거나 가상 이미지를 만지거나 무엇을 조작한다거나 모든 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작년 CSMWC 때 공개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기술 자랑하는 세션은 아니니 좀 더 용기를 주는 지금은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혹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지만 좀 더 용기를 주는 말로 끝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 창발자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만 내놓으면 누군가 개발을 대신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은 뻥석에 앉을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이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걸 극도로 꺼렸고 꽁꽁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굉장히 늦었죠. 자, 그런데 개발자가 되면서 좀 바뀌는 심경 변화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시회에서 아이디어를 칭찬받으면은 처음에는 아이디어 이거 굿 아이디어 이러면서 이거 한번 사업해봐. 다 한 것 같아요. 뭔가 다 한 것 같고 뭔가 반응 이제 스스로를 채찍질을 못하게 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걸 극도로 좀 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개발자가 됐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개발자가 되고 나면 그게 조금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 렌즈는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아이디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나의 팀과 많은 노하우와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 다른 사람 도와준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만 칭찬받고 끝날 일이 아닌데 아이디어만 칭찬한다는 건 조금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심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좀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또 창발자로서 시작을 했지만 개발자가 돼서 좋아지는 것들 처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회사에 딱 찾아가요.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다음 미팅 때 그 회사가 똑같은 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딱 만들어서 근데 안 되죠. 그래서 딱 가셔서 우리한테 학생들한테 야 이거 왜 안 돼? 우리도 만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쓱 하고 가져가요.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일반 기업들이 스타트업의 아이디를 뺏으려고 혈안을 끼고 심지어 아나무인이죠. 개발자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다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되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불안했어요. 언제든지 내 아이디어는 난 쌓은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아이디어 뺏기면 난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많은 경험이 쌓이고 많은 역경을 좀 헤치고 나가면은
그 역경이 저의 방패가 됩니다. 노하우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야 이거 왜 안 돼? 하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거 하는 거 맞아.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아이디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개발하고 노하우를 쌓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따라오진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현재 생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꺼냈던 이유는 분명 지금은 이제 새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은 아이디어가 좀 뺏길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 또 개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봐 도둑질할까봐 두렵긴 하지만 그리고 또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경을 겪게 될 겁니다. 뭐 어려운 점 좀 이따가 이제 Q&A 세션을 했었는데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계세요. 저희와 비슷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그 겪고 있는 고통이라거나 역경이라거나 이런 걸 헤쳐나가면 반드시 그 경험이 자신만의 노하우가 되고 기술이 되어 나중에는 자신의 보호막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정훈 레티널 CTO의 발표였습니다.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김용국 링크플로우 대표가 웨어러블 360 카메라 Q&A 시간을 좀 일찍 끝나서 Q&A 시간이라거나 좀 가지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청중분께서 좀 받았었는데 몇 가지 꼭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되도록 본문 안에 녹아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했던 것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현한 기술이 없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입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기술로 발전시킨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뒤쪽 내용 어떤 사람과 함께했는지 그 사람 역할은 이제 본문 쪽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 앞쪽 실현한 기술이 없거나 그럴 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입니다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아이디어만 있고 실현할 기술이 없거나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팀원을 구할 생각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스스로를 갈고 닦고 적어도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는 스스로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프로그램을 안 배웠는데 난 아이디어만 있고 그런 앱을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 이런 마인드는 안 가지면 좋겠어요. 적어도 프로그래머를 구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기초는 알아야 됩니다. 야 이거 왜 안 돼? 소통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왜 안 돼? 야 이거 하기면 다른 사람 다 만들던데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시킨 일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필요한 일이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경영을 목표로 한다 기술 쪽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술의 기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돼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 질문을 하시는데 약간 마인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나의 아이디어를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팀원을 구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저희 대표도 처음에는 지금은 대표만 하고 있지만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사람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디자인에게 일을 시키든 프로그래머를 시키든 어느 정도 리소스가 되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 또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는 거죠. 될 것 같은 일이랑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정답은 없죠.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없고 자신의 선택만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사업 초기 때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흙수저 아닙니다. 적어도 아버지께서 제 등록금을 내주시는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계셨고 용돈을 제가 이제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 흙수저고 대학급 등록금도 이만큼 있는데 스타트업 해도 될까요? 제가 그때 거기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다만
만약에 무언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선택을 실패하지 않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각오.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각오를 하고 스타트업을 하든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한번. 저희 회사에 물론 저희 회사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거의 좀 서로의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었는데 시니어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쉰 좀 되신 분인데 제가 사업 초기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좀 안 되더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라는 마인드로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마인드로 아 괜찮아요. 저는 망해도 괜찮아요. 약간 저는 나름대로 팀원들한테 좀 용기를 북돋우려고 생각했는데 전혀 잘못된 거였죠. 완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따끔하게 혼났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포기는 없는 거다.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다. 실패는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 자체를 선택지로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번 시작을 했으면 실패를 전제로 생각하는 거는 그만두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의 과거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되든 못 되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고 시작을 하자. 무엇이든. 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을 한 모금만 하고 갈게요.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기술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경쟁력이 있음을 어떤 기준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이걸? 그냥 끝까지 그냥 전시회 가서 여러 가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사람들의 의견 묻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질문 하신 분은 뭔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솔루션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초기에도 그랬어요. 누군가 이거 그냥 아이디어 해가지고 대기업에다 갖다 하면은 다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개발한 동안 뭐 한 거 뭔가 확실할 수 있는 답은 없어요. 결국엔 자기 선택을 하고 차근차근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질문에서도 전제가 약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획기적인 하나의 솔루션이라거나 획기적인 하나의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여러 가지 방법을 있고 그걸 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2개 남았네.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속도와 퀄리티 둘 중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다음. 기술 개발을 외주로 하려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안은 뭘까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도 지금까지도 겪는 문제예요. 아까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내부 소통을 말씀드렸고 외부와의 소통, 이제 외주 개발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특히 광학회 업체들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안경 같은 거라거나 렌즈를 프리즘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저희랑 규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툴도 달라요. 저희는 뭐 예를 들면 라이노라는 좀 최신 프로그램, 학생들이 쓰는 프로그램 쓴다면 다른 회사들은 뭐 캐드 옛날 구시대적인 캐드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툴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근데 저희는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바꿔야 되는 거. 그쪽에 해석할 수 있는 툴을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게 좋으세요? 수치를 드릴까요? 캐드로 드릴까요? 어떤 파일로 드릴까요? 라고 해서 최대한 문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엔 시행착오죠. 근데 이 질문이 조금 두리뭉술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렌즈를 만들면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뭐 0.005도 정도 차이로 주세요 했다면 그쪽에서 기겁해 미쳤어?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쪽에서는 수치로 계산을 하다가 각도라는 새로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스케일이 잠깐 헷갈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상태로 만들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솔루션은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쪽을 이해시키고 그쪽의 제조 방식 같은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결국에는 소통입니다. 이것도 외부와 내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들면 디자이너가 아주 근사한 명함을 한번 포스터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보죠. 근사한 포스터란 명함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인쇄소에 갔더니 이상하게 인쇄를 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모니터에서 디자인을 주장하죠. 아 내 모니터에서는 야 너무 이쁘잖아. 델 모니터에서 이렇게 이쁜데 이거 못 뽑으면 저 인쇄자 잘못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인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현실 제조라거나 외주 개발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안 되면 우리 쪽에서 고치든 그쪽을 이해를 시키든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이것도 소통이 필요하다. 제가 많이 겪었던 거는 사실은 개발자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개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꺼내면 되는 거고 주변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과 적절한 피드백이 있으면 그거는 개발자가 계속 개발을 하겠죠.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 바로 이런 소통의 문제예요. 내 머릿속에선 이미 완벽한데 그걸 어떻게 현실성 있는 상황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 오늘은 이렇게 좀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소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제 한 8분 50초 남았는데 혹시 질문 같은 거를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 네. 갑니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온 김종우라고 하는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제품이 상품화 될 거를 전제로 하시고 기술을 개발하는지와 두 번째 질문은 나름의 소통의 방식을 정립해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정립해 나가는데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이 두 개나 있으면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제품을 만들고자 해야죠, 당연히.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은 돈을 버는 게 목표니까 그건 받아들여야죠. 물론 저는 기술 개발 자체에도 목표를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 명과 함께하기 위해는 딱 그거 하나의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의 동기가 필요하고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가지고 현실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품화를 목표로 해야죠. 그리고 저희는 현재 제품화를 목표로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걸 이제 결국에는 상품에 대한 가능성만 보여주다 최근에는 양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소통 방식의 정립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억하네. 대단한데. 네. 소통 방식 정립 원칙. 이거는 아까 첫 질문을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하면 좋은 소통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경고드렸죠. 네, 저의 방법일 뿐인 것 같으니까 좋은 소통 방법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소통 방식에 대한 한 가지 예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예시. 저 옛날에 된다고. 진짜 된다니까. 이거 나쁜 소통 방식. 이제 좋은 소통 방식. 저희가 이제 많이 배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의 의견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맞지?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고. 근데 내 생각에 이게 아주 키포인트.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나의 생각을 밝히면 조금 소통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거 너무나 다른 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제가 너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해서 또 그런 개발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팁입니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나의 생각이라는 걸 분명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싸움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더라고요.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하네. 저 사람 뭐 당연한 걸 물어 질문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동기 같은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됐는지 사실 숨겨진 동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 회사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 5초 더 기다렸으면 끝날 뻔했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창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애초에 계획을 하시고 창업을 목표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냥 좋은 기술이 있어서 창업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창업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같이 의견을 나눴던 사람을 어디서 만나게 됐고, 어떤 것에 공감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 두 가지 질문 다 동기와 비슷한 얘기고,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됐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 옛날부터 과학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과학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관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걸 계속 했고 대학교 때까지 계속 됐는데, 제가 반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하면서 저거는, 저 빛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큐브를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제가 좀 또라이 짓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세콤 뚫는 방법을 여기서 전격 공개해 보겠습니다. 세콤이란 이제 뭔지 아시죠? 방범 장치. 고등학교 때 방범 장치를 너무 뚫고 싶었어요, 영화를 보고. 그래서 방범 장치를 뚫는 방법을 가지고 과학을 막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 가서 센서 공학책을 봐서 위에 있는 적외선 센서, 움직인 동작 센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녹화되나요? 되나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 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막 그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센서를 보고 저 센서를 어떻게 뚫어서 막 독서책을 막 읽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가서 한 말이, 야, 저거는 적외선 동작 센서야. 근데 적외선이 뭐냐면은 몸에서 나오는 열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열선을 가리면 돼. 우산 같은 거라거나 젖은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면은 저 센서가 나를 보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세콤을 뚫을 수 있어. 감지 안 될 수 있어. 또 하나는 적외선 동작 센서, 그러니까 변화량. 천천히 움직이면은 저 센서가 먹통이 돼. 나를 감지를 못해. 라고 해서 센서를 뚫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 근처로 그런 또라이가 있고 뭔가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알아보는 친구도 분명히 주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표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 쟤 뭔가 좀 재밌는 거 같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맨날 과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까지도 계속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었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사실은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과학을 너무 좋아했고 재밌는 기술들이 수만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 사업, 즉 뭔가 회사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선택했던 것뿐이지 사업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기술을 서포트하고 싶어주는 사람들이 모였었고, 제 블로그 같은 것도 저는 기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몇 분, 저희 회사에 있는 몇 이사분들도 그 블로그를 보고 혹은 제 인터넷에서 있는 그런 과학글을 보고 많이들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찾으려고 찾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과학을 좋아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저쪽 분. 뭐지? 비기는데? 두 분 하신 거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따로 나중에 연락 주세요. 연락 준 게 아니라 제가 있을 테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셨는데 처음에 그 기술 개발하실 때 그 본인이 가진 기술이 AR 글래스나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경쟁력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발전됐으니까 확신을 가졌지만, 가장 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HMD 시장, 즉 쓰는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속 시도가 있었어요. 몇 번의 시도가 있었고 단지 그게 불발이 됐었는데,
기술적으로 전 기술자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뜯어보고 구글 글래스가 그때 한창 유행했었는데 다 CG였습니다. 거기서 광고하는 건 되게 좋아 보이고 사람들의 호응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결국엔 그 영상들은 다 CG더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HMD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미 뭔가 하나의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다 뭐 모빌리티 기술, 배터리, 회로를 작게 만든다거나 디스플레이를 작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통신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HMD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기술, 그걸 가상상물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를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이제 논리를 쌓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간이 다 되네요. 자,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